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지금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열렸던 공화당 행사, 이 풀턴 카운티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 도중에 선거 청렴 문제에 지금 맞부닥치는 문제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데이빗 퍼듀 전 연방 상원의원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브라이언 캠프하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퍼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일 다니면서 브라이언 캠프하고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그런 연설들을 계속하고 다니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해서 나오고 있는 영상 광고라든가 매체들의 홍보물 같은 것들을 보면은 브라이언 캠프를 아주 대표적인 라이노다라고 지금 몰아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분명히 잘못된 부정선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 주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어제 브라이언 캠프는 풀턴 카운티 공화당원들 앞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9년간 국무장관이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동의서라는 거,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의서라는 거는 consent decree라는 건데요. 이 consent decree라는 것은 원래 그 법원에서 서로 간에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합의할 수 있게 하는 명령입니다. 합의 명령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컨센트 디크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민주당과 공화당 측이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하겠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서명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서명을 한 당사자는 라펜스퍼거 국무장관하고 민주당 대표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서명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공화당원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잘못됐다 이거죠. 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펜스퍼거가 거기에다가 서명할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이냐? 그것을 하려면은 조지아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의회에서 조지아주 공화당 대표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한테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공격하기를 어떻게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항복 각서에다가 서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캠프 주지사가 어제 이제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은 그런 말들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서류 좀 봐봐라. 거기에 내 이름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증거 있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좀 화가 났었나 봅니다. 캠프는 지난 주말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내 말은 나는 주지사다. 그렇지 않느냐? 나는 독재자가 아니다. 주지사는 주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지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자꾸 나한테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지사로서 매일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이 주의 법과 헌법을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내가 하겠다고 말한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문제들은 국무장관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라펜스퍼거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스테이시 에이브람스와 싸울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조지아주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시민권 확인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가 오바마 정부의 법무부를 고소했을 때 그들은 어디 있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권자 명부에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해서 이름을 올릴 때 이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조지아주에는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없는 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지아주는 이런 절차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캠프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근데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바마 법무부하고 소송을 붙은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절차가 민주당 쪽에서는 불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캠프는 지금 그들은 내가 헌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려고 한다. 캠프는 주 선거위원회에서 선거용 드랍박스에 관한 모든 문제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동의서는 주지사인 내가 아닌 조지아 공화당의 변호사가 서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선거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헌법에서 말하는 법을 먼저 배워라. 덤비려면 알고 덤벼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AP통신에 따르면 2020년 선거 이후에 조지아 선거사무실의 서명을 꼼꼼히 조사하는 것을 막는 것은 동의서에 없다. 그러니까 동의서 내용 때문에 포렌식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다는 것이죠. 3월에 서명한 법적 합의서는 부재자 투표 봉투의 서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 전체의 기준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 이 동의서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재자 투표 봉투의 서명을 판단하는 내용,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용지는 봉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중으로 되어 있죠. 안쪽에는 진짜 투표용지를 넣어서 봉투를 하나 집어넣게 되어 있고 그 봉투를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서 또 더 큰 봉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 봉투에 들어간 거는 개표소로 가면은 이제 그것이 일단 먼저 1차 개봉이 되고 안에 있는 투표용지는 누가 투표한 건지 겉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맨 겉봉은 누가 보낸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이 서명이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 이 겉에 봉투에 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유권자의 서명인지를 판단하는 이런 그 기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 행사에서 브라이언 캠프는 청중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질문이 아니다. 말하는 것은 당신 의견이고 그런데 당신 의견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캠프가. 조지아주 국무장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 바이든은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13,000표가 채 안 되는 숫자로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10,000몇천 표를 충분히 뒤집고도 남을 만큼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수사가 정말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저희를 계속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운영하는 많은 주들을 포함한 주정부 관리들은 2020년 11월 선거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몇몇 주들은 2020년 선거 규칙에 심각한 부정행위나 불법적인 변화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나 위스콘신 같은 주가 그런 대표적인 주들이고요.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선거관리 당국이 수만 명의 부재 유권자들이 장애를 겪지 않고 팬데믹에 의해서 영구 등록됐다고 주장함으로써 유권자 신분 확인을 거르는 것을 불법으로 허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래 영구 등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신청하지 않아도 앞으로 계속 우편 투표를 나한테 보내달라라고 이제 등록하는 것을 영구 등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구 부재자 등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재자 유권자 등록, 부재 유권자 등록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팬데믹 때 한 번 못 오는 것뿐인데 근데 그 팬데믹 때 못 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못 갈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영구 등록을 시켜놓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유권자 신분 확인을 방해하는 요소다. 왜냐하면 영구 등록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 됩니다. 선거 절차상으로는. 요번에는 그 사람이 투표했다 치더라도 다음 선거 때 우편물을 보내주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투표하리라는 보장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영구 부재자를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사를 갔다. 그런데 영구 부재자 신청이 되어져 있으니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그러면 누가 받아서 그걸 투표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 사람이 사망했다. 그런데 사망한 것이 유권자 명부에서 처리가 안 돼 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미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영구 부재자 신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편 투표를 집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정 투표를 자극하거나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위스콘신주의 입법감사국은 주 의회에 승인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규칙들이 변경됐음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스콘신주에서는 법적으로 선거 자체가 지금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없는 상황에 법적인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잠시 뒤에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애리조나주에서도 2020년 11월 선거가 5만 표가 넘는 투표에 대해서 감사가 제기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브루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이 이거 수사해서 여차하면 형사기소하겠다라는 중간보고서 내용까지 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형사기소로 이어질지 저희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지아주에서 주 선거 당국자들은 주에서 가장 큰 풀턴 카운티의 개표에서 그렇게 널리 퍼진 잘못된 처리들을 밝혀냅니다. 그들은 애틀란타시를 포함한 그 지역에서 주정부가 미래의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래 선거는 각 카운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카운티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종합 집계되는 것은 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종합 집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풀턴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비위들이 발견이 됐던 것이죠. 잘못 운영이 되었던 것들이 발견되는데, 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요소들이 대단히 무슨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로 큰 게 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로 큰 게 아니지만, 하지만 이러한 잘못들이 옛날부터 계속되어져 왔다. 한 2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걸핏하면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수투성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강제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 해고시키고 새로운 인물로 선출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감독 감찰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민주주의 질서에는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전체 시스템을 감독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주정부가 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주정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카운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마치 연방정부가 주정부한테 간섭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월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조지아주 국무장관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조디 하이스 하원 의원은 저희 뉴스앤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당선되면 2020년 선거에 대해서 포렌식 감사하겠다. 조지아주 전체에 대해서 풀턴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조지아에 159개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전부 다 포렌식 감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들은 모두가 다 2020년 선거 부정 문제는 반드시 밝혀낸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결과를 뒤집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법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들, 조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좌파 언론들은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미 2020년 선거는 끝났다.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들을 좌파 언론들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데이비 퍼듀 이 조지아주 주지사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서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이죠.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는 노력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